이 검사는요, 속된 말로 그냥 피똥을 누는 환자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검사가 바로 GI 블리딩 스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혈변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장 입에서부터 가까운 데를 보게 되면은 어떤 식도 정맥류가 있어서 그것이 변과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위장염이라든가 위궤양, 심장염, 그 궤양이 생기게 되면 위가 깎이겠죠. 격벽이 깎이게 되면은 거기서 출혈이 생기고 이 출혈된 것이 변과 섞여서 피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은 이 소장염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장염 혹은 폴립 혹은 치질, 암에 의해서도 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변에 섞여 나오는 피의 색깔이 빨가면 빨갈수록 이 항문과 가까운 쪽이고요. 멀면 멀수록 항문과 먼 쪽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선지를 보게 되면 선지 색깔이 시커멓잖아요. 원래 피색이 빨간색인데 시커먼 게 그냥 피가 붓게 되면 시커멓게 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장에서도 보면은 어, 피가 나오는 부분이 항문에서 멀면 멀수록 피 색깔이 검정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피똥을 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위에 있는 위염부터 뭐 소장염, 대장염, 폴립, 뭐 치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GI 블리딩 스캔이라는 것은 혈변을 눕는데 이 원인을 못 찾았을 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바로 GI 블리딩 스캔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I 블리딩 스캔이라는 것은요, 혈액에 이제 어떠한 혈관이 출혈이 생겨서 그것이 피가 나와서 변과 섞여 나오는 건데, 이 GI 블리딩 스캔 같은 경우는요, 방사선 의약품 중에 특정 장기에서 제거되지 않고 순환하는 방사선 의약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사선 의약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시간에 했던 것이 브레인 쪽이죠. 그래서 브레인에 사용되는 것이 ECD나 HMPAO, DTP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테크니즘에 집어넣게 되면은 어디에 제거되냐? 뇌 쪽에서도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DTPA 같은 경우는 신장 쪽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콜로이드 같은 경우는 간이나 림프관 쪽, 그쪽에서 제거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약품을 집어넣게 되면 특정 장기에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출혈 부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쉘블링 스캔 같은 경우는 특정 장기에서 제거되지 않고 순환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방사선 약품을 투여를 하게 되면요. 출혈이 있을 때마다 방사선 약품이 같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출혈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GI 블리딩 스캔입니다. 이 검사 같은 경우 상부나 하부 소화기의 출혈에 진단 쓰이는 것이 바로 GI 블리딩 스캔인데 그때 사용되는 방사선 약품이 여기 있어요. 뭐냐? RBC와 콜로이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BC가 주로 이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RBC가 뭐죠? RBC가 적혈구죠. 적혈구. 적혈구.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적혈구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RBC예요. 그래서 이 RBC가 인체내에 들어가게 되면요. RBC, 진짜 RBC, 여러분들 피 속에 있는 RBC에 있는 베타 체인의 체인 사슬을 변형을 시켜서요. 테크니슘과 외곽전자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둔 한원제예요. 한원제. 그래서 RBC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게 적혈구 피와 관계 있기 때문에 RBC라고 하는 표지 화합물은 우리 핵의학 검사 방법 중에 피와 혈액과 관계 있는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우선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피하고 관계 있는 장기는 다 RBC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RBC나 콜로이드가 사용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장기인데 표지환물이 두 가지가 쓰인다는 얘기는 집적 기전이 다르거나 영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CI 스캔도 표지환물이 두 개이기 때문에 검사 방법이 달라요. 목적도 다릅니다. 그럼 뭘까요? 시험이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콜로이드 같은 경우 요즘에 안 써요. 근데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 이론상.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쓰이고요. 사용량은 20ml curie. 투여 방법 볼루스. 자, 볼루스 뭐라고 했어요? 덩어리로 넣는다고 했죠? 덩어리로 넣으면은 핵약 검사에서 뭐 한다고 했죠? 동적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볼루스 인젝션 하는 거고요. 자,
RBC를 혈관에서 집어넣어서 순환기계에 특정 장기에서 제거가 안 되고 순환기계에서 회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과 심장을 통해서 계속 돌아요. 이게 뭐예요? 관이죠? 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구획근이라고 했죠. 병소는 출혈 부위로 약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병소는 열소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RBC는요, 표지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체내 표지법, 변형 체내 표지법, 변형 체외 표지법, 체외 표지법. 자, 요거는요,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표지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표지 효율이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체외 표지법이 1등이에요. 표지 효율이 약 98% 이상입니다. 피와 잘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의학 검사에서 사용되는 동위원소가 인체 내에 들어가게 되면요, 특정 장기에서 제거되거나 그쪽에 모이지 않는 방사성 약품은 뭐하고 결합을 하냐면 혈장과 결합을 합니다. 혈장. 우리가 피 나오게 되면 피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노란 물이 나올 거예요. 그게 혈장이에요. 우리가 임상병리과에서 혈액을 팔코튜브나 테스트 튜브에 들어가서 센트리퓨즈 시키게 되면요. RBC가 밑으로 가라앉고 노란물이 위로 뜨죠. 그 노란물이 혈장이에요. 그래서 혈장 단백물질인데 요게 테크니즘과 결합을 하게 되면 요게 소프티슈 쪽으로 싹 빠집니다. 그럼 영상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RBC 같은 경우는 표지 효율이 상당히 좋아요. 표지 효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혈관만 깨끗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지 효율이 가장 좋은 걸 쓰이는데 체외표지법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은 변형 체외, 그 다음은 변형 체내, 그 다음은 체외표지법입니다. 요 순서 반대로 표지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지 방법까지 알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알면은 또 복잡하니까 그거는 대면 강의 시간 하고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제어 블리딩 스캔 할 때 표지 효율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체외표지법이 가장 첫 번째가 제일 좋습니다. 가장 나쁜 거는 체내표지법이 가장 나빠요. 그래서 표지 방법은 이래요. 이렇게 뭐 체내 표지법, 모디파이 리보 메서드, 모디파이 비트로 메서드, 인비트로 메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사를 하려면 이제 선수치가 있어야 뭐하냐? 출혈이 심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출혈이 심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피가 없겠죠? 그럼 뭘 합니까? 수혈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전에 반드시 수혈을 중단을 해야 돼요. 수혈을 하게 되면요. 그 수혈에는 여러 약품이 뭐 혈전 뭐 이렇게 굳지 않는 물질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표지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GI 블리딩 스캔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처치로 검사 전에 수혈을 중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검사 방법은요. 순간 주사하고 볼로 쓰는 데죠. 관료상을 스캔을 하고요. 60분째까지 1시간을 검사합니다. 60분째까지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병원마다 달라요. 병원마다. 어떤 병원은 약품 집어넣고 1분간 관리 검사한 다음에 경시적으로 10분, 20분, 30분, 60분 찍는 데도 있고 어디는 검사 약을 집어넣자마자 동적으로 60분 검사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요. 기본 원칙은 뭐냐? 약품을 볼루스로 약을 집어넣고요. 1시간까지는 기본 검사입니다. 그 검사 방법이 어떻게 됐든 관계없어요. 동적으로 하든 경시적으로 하든 나는 10분 간격을 할 거야. 나는 5분 간격을 할 거야. 관계없어요. 그냥 1시간까지 검사를 한 다음에 1시간까지 복부 안에 어떠한 출혈 부위도 없으면은 딜레이 검사가 들어가요. 언제까지? 2시간, 4시간째까지 딜레이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음성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만약 과에서 요구하거나 판독이가 요구할 경우에 아무래도 이건 큐레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의심되는 경우는요 24시간까지 지연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시간까지 지연 검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환자가 24시간까지 지연 검사를 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에만요. 필요한 경우만. 그래서 루틴 검사는 1시간째까지 검사를 해서 출혈 부위가 안 보일 경우에만 2시간, 4시간 지연 검사를 하고요. 그래도 안 보인다. 그렇다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 24시간 지연 검사를 한다.
그럼 1시간 뒤에 이렇게 출혈 부위가 보인다. 그럼 검사가 그걸 끝내면 돼요. 이게 검사 방법입니다. 간단해요. 이거는 GI 블리딩 스캔에서 사용되는 표시물이 두 가지입니다. 콜로이드와 RBC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GI 블리딩 스캔에서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표시물이 두 개가 쓰인다는 얘기는 영상이 다르거나 아니면 검사 적용이 다르거나 집적 기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콜로이드를 설명드리면요. 콜로이드는 주사를 하게 되면은 10분 이내 간과 비장에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음, 인체 내 콜로이드 계열의 표시물을 주사를 하게 되면 5분 이내에 혈중 방향이 5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분 안에 간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검사 이 GI 블리딩이라는 것은 복부 내 출혈을 위해서 검사하는 건데 콜로이드 같은 경우는 주사 맞게 되면 10분 이내 간과 비장에 섭취가 돼서 혈중에서 신속히 제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I 블리딩 스캔이라는 개념은 인체 내에서 특정 장기에서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의약품을 집어넣어서 출혈을 할 때마다 그 방사성 의약품이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출혈의 부위를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콜로이드는 10분 안에 간과 비장에 섭취가 돼서 혈중에 신속히 제거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굳이 이걸 왜 쓰냐? 이걸 왜 쓰냐? 목적은 이거예요. 10분 내에 모든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간을 섭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사의 목적은 대량 출혈 진단 시 이용이 돼요. 대량 출혈 진단 시.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배가 이렇게 있어서 출혈이 이쪽에 났다고 쳐요. 출혈이 이렇게 나면은 이 주변에 뭐가 생길까요? 혈전 덩어리가 생기겠죠. 출혈이 생겨 피가 밖으로 나면은 이 콜로이드라고 하는 표지암물은요. 혈전에 가서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뭐와 비슷하냐? MAA와 비슷합니다. MAA 직접 주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혈전과 달라붙어서 큰 덩어리를 형성해서 폐에 핫스팟을 형성하기 때문에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콜로이드도요. 혈전 내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대량 출혈이 의심될 경우에는 이 주변에 이 주변에 혈전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콜로이드를 집어넣게 되면 혈전 부위에 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대량 출혈 시 이용되는데 왜 굳이 콜로이드냐 RBC 쓰면 안 되냐? 써도 되긴 하는데요. 이 RBC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지 방법 네 가지 있죠. 그 중에 체내 표지법 빼버리고 나머지 표지를 하려면요 최소 30분 이상이 걸려요. 시간이. 출혈은 막 되는데 RBC 표시하려고 시간 되다 보면 출혈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만 검사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 콜로이드는 간에 이렇게 섭취가 되겠죠. 간에 복부 쪽이라면 간에 섭취가 되기 때문에 이 배를 상부와 하부로 나눴을 때 간에 의한 액티비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상부 출혈보다는 하부 출혈에 적합한 표지화합물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RBC 같은 경우는요. 혈중에서 제거가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순환을 해요. 특정 장기에서 제거되지 않고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지연 검사가 가능해요. 언제까지? 24시간까지 지연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간헐적인 출혈. 조금씩 새는 거. 그리고 상부 출혈 진단이 됩니다. 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검사는 RBC 같답니다. RBC 같다. 자, 콜로이드는 10분 안에 간에 다 집적되기 때문에 검사가 10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대량 출혈에 이용이 되고요. 상부에는 간의 섭취가 되기 때문에 하부 출혈에만 이용이 됩니다. RBC 같은 경우는 혈중에서 제거되지 않고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지연 검사가 가능하고요. 간헐적 출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부보다는 하부 출혈 진단에 용이한 방사선이었네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RBC 쓴다 했죠? 근데 최근에는요, RBC라고 하는 표지한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 대신 뭘 쓰냐? 요즘에는 PYP라는 걸 써요. PYP. 이것도 환원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이브린 스캔 영상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게 이쪽이 에올타고요. 여기는 IVC, 심장, 간, 이쪽에 약간 시커먼 부분 있죠? 이게 심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혈이 있으면은 복부 어느 부분에 이렇게 출혈이 나오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이유는 큰 복부에 큰 혈관 두 개, 에올타와 IVC 두 가지만 나오고요. 심장과 간,
심장의 음영만 나오고 나머지 다 소프티슈예요. 이게 노멀 영상입니다. 그래서 5분, 10분, 20분, 30분, 40분, 60분까지 검사를 루틴적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출혈이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2시간이나 뭐 한 4시간까지 지연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판단하에 아, 이 사람 출혈이 없겠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검사를 끝내면 돼요. 여기서 해박적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에올타고요. IVC, 여기는 리버, 요거는 심장이고요. 요거는 비장입니다. 이렇게. 여기 다음은 소프티슈. 이런 소프티슈고요. 자, 5분, 20분, 30분, 60분까지 검사했는데 안 보이죠? 그래서 120분, 2시간째 검사했더니 시커먼 거 보이죠? 이게 출혈 부위입니다. 출혈 부위. 그리고 4시간까지 검사했을 때 출혈 부위가 변했죠. 그래서 요거의 이상률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지하해블린 스캔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분, 10분, 15분, 30분째 검사했더니 여기 보이죠? 요거 됐죠? 45분, 60분까지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측면상도 검사를 합니다. 그 깊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혈 부위 확인하기 위한 GI 블리딩 스캔 영상입니다. 자, 요거는 1분간 펍전 영상이고요. 요거는 10분 간격으로 경시적으로 검사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째까지는 그냥 무조건 루틴 검사예요. 1시간째까지는. 이렇게 1분 펍전 검사, 10분 경시적 검사, 혹은 시작부터 60분까지 다이나믹이라든가 관계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요. 요거 있죠. 요거. 이건 뭐 같아요? 요거는 위입니다. 위. 스토막. 자, 이 검사는요. 콜로이드 영상인데 아까 콜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방사성의약품이 10분 안에 간에 다 집적된다고 했죠? 요것이 간입니다. 간. 예전에 했던 다른 병원에서 했던 거 이렇게 캡처한 건데 요 영상은요. 급성 대장 출혈 환자예요. 그래서 콜로이드를 이용해서 검사했는데 결국에는 복부 쪽에 출혈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로이드를 써서 GI 블리딩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간이 시커멓게 나오고 복부 쪽으로 검사를 해줘서 급성 출혈 진단 그리고 하부 출혈의 진단을 쓰이는 것이 바로 콜로이드 GI 블리딩 스캔 영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헤만지오마 스캔입니다. 헤만지오마라는 것은 신생혈관으로 된 양성종양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혈관 덩어리예요. 그래서 영하게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흔한 종양인데 아이가 커나가면서 점점 소실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간에 주로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도멘 CT를 할 경우에 우연치 않게 간에 헤만지오마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암인지 헤만지오마인지 그 판별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만지오마라는 것은 혈관으로 구성이 된 양성 종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 생긴 거를 주로 이제 검사할 때 쓰이는 것이 핵의학 검사의 헤만지오마 스캔입니다. 그래서 혈관종, 일반적인 혈관종 같은 경우 치료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게 커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간암인지 다른 거와 비교할 때 필요한 것이 헤만지오마 스캔인데요. 이런 개론적인 내용 그냥 우선 넘어가고요.